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업법 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경비업법이라는 과목은 실제 법률 안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경비업법과 청운경찰법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경비업법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청운경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 제 1편이 경비업법이고 제 2편이 청운경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록으로 조문하고 2017년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업법을 시작하도록 하죠. 경비업법 맨 처음에는 서설 부분이 실려 있어요. 서설은 이제 도약 부분인데 도약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이 이렇게 진행해 왔다.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하고 내용이 비슷하냐면 민간경비론 여러분들이 1차 과목 하실 때 아마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1차가 면제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1차 과목에서 이제 경비업법 부분이 아닌 민간경비론을 하셨던 분들은 이 역사적인 변화, 개정사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 챕터 1의 서설 부분에 거기 보면 4번 테마가 있죠. 4번 조그만 박스의 4번을 보면 현행 경비업법의 구성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 1절 맨 끝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챕터 1번하고 2번 사이에 1번 맨 끝머리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비업법 전체적인 조문을 이렇게 개요를 해놓은 건데요. 뭐 세부적인 것은 그다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순서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구경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1장은 총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정의나 법인에 대해 소개를 하죠.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처음 시간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2장은 경비업 허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리고 각각의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유효기간, 허가 받으시면 허가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들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제 3장은 기계경비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소개를 합니다. 이 기계경비 업무가 다른 경비 업무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4장 부분은 경비지도사하고 경비원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나 혹은 각각의 업무, 그리고 이제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특수경비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집단민원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더 강화가 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소개를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보게 되고 제 5장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어차피 경비업 허가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도 있을 것이고 경비 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 6장은 경비협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경비협회 자체뿐만 아니라 경비협회의 어떤 공제 사업에 있어서 범위, 업무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칙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독, 보안지도, 점검, 손해배상, 위임 미리탁,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문이 많지는 않지만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시험 문제가 골고루 또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제 8장은 벌칙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죄책 부분도 있지만 가중처벌이 되고 양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양벌 규정까지는 형벌 부과 부분인데 질서벌로서 과태료 부과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내용으로 다루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8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렇다면 챕터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챕터 2번은 이제 경비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비업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빈번하다. 많이 출제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2문제 나올 때 4문제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고 그 조문 개수나 범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빼먹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정의가 들어있거든요.
자, 먼저 제1조를 보면 경비업법 제1조 목적이죠. 최근에 만들어지는 법률들은 거의 백발백중 1조가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 목적인데 기출문제가 있냐? 뭐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아두셔야 되죠.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과 그 체계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큰 타켓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경비업을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게 경비업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경비업과 그 발전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제2조 제2절입니다. 경비업법상의 용어정의죠.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 제2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연히 별표는 3개짜리입니다. 물론 이 경비업법은 별표가 안 쳐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OT를 하거나 기출문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균등 분할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골고루 출제를 해버립니다. 아예. 그리고 조문을 이리저리 막 짜집기를 해서 막 나오는 그게 오늘날 패턴이기 때문에 뭐 어디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꼼꼼하게 장난을 칩니다. 말장난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순간 점수가 날아갑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꼼꼼하게 봐두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먼저 경비업의 정의입니다. 경비업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판서를 잠깐 하죠. 경비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랬어요.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에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도급입니다.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념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비 업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밑에를 보시면 경비 업무의 종류가 5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외우시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종류는 일단 외우셔야 되니까 신, 호, 기, 특, 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편한 동자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뭐 신호기는 특별하게 설치한다. 신호기 특설 이렇게 외웁니다. 자, 보면 신은 신변보호이죠. 신변보호. 호는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그리고 시설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기 특설이다. 신호기입니다. 특설이고요. 이렇게 일단 외웁니다. 이렇게 5가지의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하시려면 이 5가지인데 이렇게 5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 중에 일부만 특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급받는다고요.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맡겨서 받는 것을 도급이다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을 맺고 영업으로 하는 겁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적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업인 것이죠. 이게 이제 경비업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일부만 하십니다. 그래서 경비업 허가를 받으실 때도 이 5가지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정해가지고 할 것인지를 특정해야 돼요. 물론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시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중에 나는 기계경비 업무만 하겠다. 그럼 기계경비 업무. 그 다음 나는 특수경비 업무만 하겠다. 특수경비 업무. 나는 시설경비하고 기계경비를 하겠다. 그럼 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칭 경호라고 하는 건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변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각각의 개념이 쫙 나오죠.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경비 업무부터 이제 소개가 되죠. 이제 책은 이제 종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외울 때 신호기 특설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교재를 봅니다. 경비업의 정의를 보면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부분마다 포인트가 탁탁탁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로넣기형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도급 가로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호기 특설의 업무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기출문제가 있죠. 제가 신호기 특설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설 탐정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집단 민원 업무 있어요, 없어요?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개념 조금 나와요. 그러나 집단 민원 업무라는 경비 업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죠. 말을 바꿔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비 업무란 실제 조문대로 보면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획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포인트를 일단 잡으시고, 자, 그러면 시설 경비 업무부터 보는데 무작정 보시면 곤란하고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조금씩 있어요. 자, 보죠. 여기서 보면 신변보호 업무하고 호송 경비 업무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보시게 되고, 그다음 기계 경비 업무하고 시설 경비 업무는 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돼요. 그리고 특수 경비 업무는 따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포인트가 됩니다. 최근에 도입이 된 경비이기도 하지만 안에 개념 요소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숨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죠. 먼저 시설 경비 업무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 경비 업무하고 기계 경비 업무를 개념 비교를 하고 실제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것을 줄여가지고 법조문에서는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자, 즉 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어디서? 그 시설에서. 거의 대부분 빌딩에 보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빌딩 자체 내에 뭐가 있어요? 경비원들이 상주해요. 상주 경비 형태로. 그죠? 이게 이제 외주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경비원이 있든 건물주가 직접 고용해가지고 거기에 경비원을 두든 간에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말라고 경비원을 두고 근무시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시설 경비 업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업무 자체가 도급을 줘라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때는 계약 경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경비 대상 시설에 화재나 도난 같은 것들을 막으라고 경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시설 경비 업무라고 합니다. 경비 대상 시설 안에 직접 경비를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설 경비였던 겁니다. 그러면 기계 경비는 뭐냐? 그 밑에를 보시면 기계 경비 업무가 있죠.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랬어요. 방금 전처럼 시설 경비 업무처럼 경비 대상 시설은 있어요. 그런데 시설 경비에서는 그 경비 대상 시설에 어떤 감지 송신 장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기계 경비는 그 경비 대상 시설에다가 도난 방지기, 화재 감지기, 어떤 침입 감지 같은 이런 감지 장치를 달아요. 그리고 그 감지가 감지를 하면 그거를 모처의 장소에다가 수신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파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답니다. 결과적으로 경비 대상 시설에는 무슨 기가 있다? 감지기 플러스 송신기를 다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그랬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다가 관제 시설을 두는 게 아니라 수신기를 두는 게 아니라 경비 대상 시설 밖의 모처에다가 결과적으로 수신기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외의 동그라미 외의입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 그러면 틀려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외의 동그라미 별표 3개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에 그랬어요. 그 모처에다가 무엇을 둔다고? 관제 시설을 둬요. 쉽게 말하면 센터를 두는 겁니다. 그 기기를 전반적으로 다 감독하는 센터, 그게 이제 관제 시설인데 그 관제 시설의 기기에 수신하여, 즉 수신기가 관제 시설에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모
경비 대상 시설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도난이 있다거나 아니면 침입자가 있으면 센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신기에 수신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세콤이 붙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자, 그게 바로 기계 경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경비 대상 시설 센서를 일단 꺼요. 왜? 안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감시를 직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마지막 퇴근하는 사람이 일단 다 오프를 시켜서 잠궈버려요. 락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지기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문을 무단으로 따고 들어오는 놈이 있다거나 혹은 유리창을 파손해서 침입하는 흔적이 있다거나 안에 자체적으로 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에 이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감지기가 감지된 사실을 송신기가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그 경비대상 시설 밖에 있는 관제시설에서 그 전파를 수신하게 되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비원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계경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경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경비하고 기계경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계경비에만 감지, 송신, 수신, 관제센터, 관제시설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과연 어떤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 안에 경비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경비원이 경비 업무를 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24시간 뜬다. 이러면 그건 시설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에는 관리소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퇴근할 시간이 같이 퇴근을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는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센서가 울리면 경비원 직원이 출동하더라. 그러면 기계경비예요. 그래서 양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는 객관식 시험 봐야 되니까 이 문장 외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점에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방금 전에 기계경비 업무에서 어느 지점에 별표 3개를 했어요?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외의라는 단어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감지, 송신, 관제시설, 수신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기계경비의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신변보호하고 호송경비라 그랬죠. 자, 그러면 호송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송경비 업무 1번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 중 밑줄, 그 다음 맨 끝에 그 밖의 물건 동그라미 별표 3개. 자, 물건이 대상이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호송경비 업무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호송하는 거니까 호송을 할 때 경찰에게 뭔가를 알리는 게 있어요. 자, 거기서 쌍가로 이걸 보면 호송경비의 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규칙 조문이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호송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그랬어요. 출발 전일입니다.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는 출발 전일 그리고 출발지 경찰서장입니다. 도착지가 아닙니다.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뭘 한다?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협조를 얻고자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협조 안 얻어도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문도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객관식에서 포인트는 출발 전일, 출발지 경찰서, 그리고 이제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별표는 2개짜리죠. 그다음 이것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신변보호 업무라 그랬어요. 신변보호 업무를 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그랬어요. 사람 동그라미 별표 3개입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유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우리는 신변보호 업무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별표 3개 어디다 치셨어요? 신변보호는 사람에 쳤고요. 호송경비는 운송 중인 물건 그랬습니다. 운반 중인 물건 그랬어요.
물건이고 신변보호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다르죠. 대부분 물건도 신변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원래 사람만이에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신변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즉 보호 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주의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특수경비 업무로 가겠습니다. 특수경비 업무. 이것도 이제 경찰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 보시면 특수경비 업무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그랬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괄호 안의 부분을 봅니다. 항공기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합니다. 포함 동그라미 별표 2개. 공항과 항공기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별표가 2개고요. 이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 뭐냐?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지정해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무슨 시설이세요? 국가보안 목표 시설입니다.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통합방위법 제21조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가 지정하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시설이겠죠. 그리고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해요?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국가 중요시설을 정하는 것의 근거 규정은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둡니다.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5가지의 경비 업무가 다 소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에는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경비업의 정의 부분은 따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여기는 4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놔 봐야 알겠죠.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몇 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고 그 다음 경비지도사의 정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는 누구고 경비원은 누구고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죠. 경비지도사예요. 그리고 경비원이 있죠. 경비원이 있어요. 이 경비지도사는 말 그대로 경비원을 지도감독하는 일을 해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리고 경비원은 경비업자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실제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을 경비원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비지도사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2가지 종류죠.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만 맡게 돼요. 즉 3번만 따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계경비지도사입니다. 이것만 따로죠. 이것만 따로. 그리고 나머지 여기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일반 경비지도사가 따로 맡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가 다 맡는다. 그래서 3번만 별도. 그죠? 그 다음 경비원을 보겠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지도사의 종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라고 하는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이 특수경비 업무만 맡게 돼 있어요. 이게 특수경비원이에요. 4번만 적용이 되는 것이
특수경비원입니다. 특수경비원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 부분은 일반 경비 지도사입니다. 일반 경비원이죠. 지도사가 아니고 일반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일반과 기계 경비 지도사,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경비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격 요건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 관련 부분이 경비 지도사하고 일반 경비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가장 무겁게 자격 요건 혹은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특수경비원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된다. 이거 알아두는 것 자체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이죠. 자, 보시고 자 그러면 경비지도사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한다. 지도감독 교육한다. 그래서 경비지도사입니다. 그런데 경비지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지도사라는 지도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럼 일반 경비지도사는 어떤 경비원들을 지도감독 교육하느냐? 시설경비원, 호송경비원, 신변보호,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타겟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기계경비 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의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3번에 나와 있는 기계경비에 대해서만 따로 기계경비 지도사를 두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 지도사가 다 경비원들을 지도감독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비원의 정의입니다.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비업자 이렇게 표현하죠. 경비업자는 무조건 법인입니다.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허가받은 법인인 것이죠. 자, 이 법인, 즉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을 통상적으로 경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용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경비원의 종류를 보면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경비원이라는 경비원은 없습니다. 지도사는 기계경비 지도사가 따로 있지만 경비원은 기계경비원은 없습니다. 이건 일반 경비원이 기계경비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는 이 안에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경비원도 특수경비 업무만을 따로 맡는 특수경비원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원이 같이 업무를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한다. 지도, 감독, 교육합니다. 각각 동그라미 쳐야 되죠. 별표가 2개짜리고 종류가 일반과 기계가 있다. 그 다음 경비원도 일반과 특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원만 특수경비원을 맡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원이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무기의 정의입니다. 별표는 2개짜리죠. 안 나온 지 좀 되긴 됐는데 기출문제가 이미 있죠. 자, 그래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또는 소총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총 또는 소총 등입니다. 왜 그런데 경비업법에 무기의 정의가 들어있을까요? 이유는 특수경비 업무 때문에 그래요. 이 특수경비 분야의 특수경비원들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를 휴대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의 예정과 다르게 뭐가 들어가더라? 무기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